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벌써 넷째 날인데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사진을 찍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은 저희 요즘에 여기 있는 세션들 대부분 제네아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결이 다르게 조금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리고 많이 써보셨을 캐치 테이블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대기 예측 시스템을 AWS에서 어떻게 개발하셨고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개발자 입장에서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캐치 테이블에서 대기 시간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대기 빨리 받고 다른 거 하느라 못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좀 어떻게 풀어지는지 오늘 같이 듣고 좀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젠다는 아주 간단하게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했고 또 그 결과로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캔버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세이지메커 자체는 데이터 처리 그리고 ML 전체 파이프라인을 관할하는 서비스인데요.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세이지메커 캔버스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는 이 전체 데이터 처리부터 이 ML 모델 빌드하고 배포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신속하게 수행하실 수 있게 UI로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I상에서 이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또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오늘 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께서 좀 고도화된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뭐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나 또는 ML에 대한 지식이 없이 우리가 비즈니스로 빨리 올려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간단한 버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양한 소스들을 요 UI 상에서 플로우에 올려주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뭐 데이터 컬럼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컬럼들은 드랍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필요한 필드들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수치에 대한 작업에 대한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작업은 UI상에서 한 개 한 개 올려주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조인해서 실제 모델 빌드에 쓰실 수 있게 또 학습을 쓰실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전체 과정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모델 빌드 과정은 생략되어 있고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세이지메커 캔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프리-디파인드 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오늘과 같이 뭐 예측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측 시스템이나 뭐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 뭐 그 다양한 머신러닝 관련한 모델들을 이 UI상으로 한번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좀 경험으로 이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캐치 테이블의 스태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계시는 양태현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치테이블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양태현이라고 합니다. 캐치테이블은 한국의 대표적인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로서 2016년 설립된 이래 좋은 레스토랑 사용 경험을 소비자분들께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 활성 사용자 수는 약 500만 명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애청해주신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요리 경연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레스토랑을 예약하기 위해서 캐치 테이블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또 실제로 서비스 지표들도 상당히 높은 상승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2023년부터는 예약 서비스뿐만 아니라 웨이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매장 앞에 있는 태블릿 기기로 대기열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앱 서비스를 통해서 원격으로 대기열에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웨이팅 기능이 적용된 매장에는 더 이상 매장 장부에 전화번호를 적고 춥거나 더운 날 혹은 비 오는 날에 매장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줄 서는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비스의 인기가 조금 많아지고 그리고 웨이팅 서비스를 많은 인기 매장들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인기 매장의 경우에는 점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2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언제 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불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의 웨이팅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에게 대기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왼쪽에 보이는 방법은 지금 매장 앞에 대기팀이 몇 팀이 남아있는지만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사실 팀 수는 알 수 있지만 언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창가 자리에서 식사를 하실 때 특히 이런 경험이 가능한데 밖에 계시는 분들이 매장 안에 계속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팀이나 지금 식사를 마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불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 방식은 이제 매장 측에서 한 팀당 소요되는 평균적인 대기 시간을 입력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팀 수의 그 대기 시간, 예상 시간을 곱해서 추정되는 대기 시간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같은 대기 시간을 팀당 적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클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대기 시간 예측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한 예상 대기 시간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배달 앱에서 제공하는 배달 도착 시간 예상 서비스를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배달 시간 예측 같은 경우는 저희의 문제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서 또는 사무실 같이 이제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장소에서 배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여유 있게 예측을 제공해도 그거보다 빨리 도착하면 기분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예상 대기 시간 예측 같은 경우는 너무 빨라도 문제였고 너무 늦게 도착하게 돼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식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갑자기 빠르게 이제 대기줄이 줄어들었다라고 알려주면 막 뛰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10분 남았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30분을 기다리게 되면 20분을 날린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정확도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실 빠듯한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항상 저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약 1달 정도밖에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임을 보이고 상용화 프로세스를 거쳐서 서비스로 녹여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WS 캔버스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캔버스를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데이터 랭글링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이터 전처리나 모델링 과정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포 역시도 쉽고 간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어지는 슬라이드들에서 제가 기대했던 기능들이 어떻게 제공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랭글링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3 혹은 오로라 DB나 레드시프트 등의 AWS 데이터 소스에 적재해둔 데이터를 어떤 권한 설정이나 데이터 읽기를 위한 코드들을 작성하지 않고도 간단히 불러올 수가 있었고요. 데이터 플로우를 정의해서 여러 가지 랭글링 작업들을 병렬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퀄리티와 인사이트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모델에 어떤 부적절한 힌트가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타겟 리키지 확인 기능, 그리고 피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처 코릴레이션 확인 기능, 그리고 카테고리컬 변수들을 쉽게 인코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디널 인코드 기능들을 병렬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징들에 대한 요약과 세부 사항들을 바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이 돼서 큰 사이즈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직관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었고요. 퀵 모델 항목이라는 기능에서는 지금 현재 피처셋을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모델 예측 성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빠르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현재 피처 구성이 적절한지 아니면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기능은 이 타겟 리키지 확인 기능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약간 덜렁대는 성격인데 이 타겟 리키지 기능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이제 모델에게 어떤 부적절한 힌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레그 변수라고 흔히 부르는 그 이전 시간대의 변수를 잘못 사용하면 모델에게 강력한 그러면서도 부적절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델이 일반화된 예측력을 학습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답을 암기하도록 학습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런 실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능에서 자동으로 이 부분을 짚어줬기 때문에 저 같은 덜렁대는 성격을 가진 사람도 안전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세트의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도구인데요. 입력 데이터가 연속형인 경우와 그 비선형적인 경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범주형 데이터인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메저먼트를 사용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변환하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도 제공이 됐는데요. 범주형 변수들을 정수형으로 인코딩하거나 집계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 비어있는 값을 메꾸거나 혹은 버리거나 아니면 아웃라이어들을 핸들링하는 기능들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했는데요. 스캐터 플롯이나 바 차트 그리고 박스 플롯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화 유형을 선택해서 바로바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도록 제공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이제 대기 순번 변수와 실제 대기 시간 변수 간의 관계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서 본 장면인데요. 이를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패턴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으면서도 편리했던 부분은 인터랙티브한 전처리 기능이었는데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지시를 해도 전처리 코드를 굉장히 정확하게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코파일럿과 같은 LLM을 활용한 코드 작성 기능을 많이들 사용을 하실 텐데 이 기능을 캔버스 안에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된 코드를 쉽게 데이터 플로우에 간편하게 추가를 할 수가 있도록 Add to Steps라는 버튼이 있어서 저걸 누르면 바로 데이터 플로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시간 절감 효과를 크게 느꼈던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버스는 예측하려는 목표 변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적절한 모델 타입을 감지하고 그에 맞는 평가 지표를 추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을 예측하는 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캔버스가 숫자 값을 예측하는 리그레션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절대 평균 오차를 평가 지표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둘째로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 없는 특징들은 자동으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 작업을 할 때 많이 하는 반복적인 피처 셀렉션 작업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셋째로 빌드 모드를 두 가지를 제공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빠른 피저빌리티 체크를 위한 퀵 빌드 모드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용화 수준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스탠다드 빌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접 필요에 맞는 모델링 속도와 정밀도를 조절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 학습을 설정하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캔버스가 데이터 유형을 자동으로 확인해서 적절한 모델 타입을 추천해 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과 같은 일반적으로 많이 저희가 처리하는 문제들에 대한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목적 지표 설정 메뉴에서는 문제 유형에 맞는 다양한 목적 지표들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었던 리그레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리그레션 문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목적 지표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제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메서드를 설정하는 화면에서는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방법이나 알고리즘을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자동 또는 앙상블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와 같은 훈련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앙상블 방식을 선택하면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를 결합해서 최적의 예측 성능을 제공하는 다층 스택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 가능 알고리즘들은 지금 화면에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옆에 적어두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들을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었고, 이런 모델들을 선택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델이 학습되고 나면 학습 결과를 다양한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화면 상단에는 아까 설정해둔 목적 지표에 맞는 그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면 왼쪽 패널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이 어느 정도의 임팩트를 갖고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를 선택하면 이 변수가 실제 원하는 목적 값을 맞추는데 어느 정도 임팩트를 보여줬는지를 시각화된 형태로 오른쪽 패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예측력과 관련된 지표들의 결과뿐만 아니라 잔차나 에러의 밀도도 시각화된 형태로 제공이 되어서 예측값과 실제 값의 차이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을 보여주는 R² 값을 통해서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평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디플로이먼트 단계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캔버스가 UI 설정만으로 모든 모델 학습 과정을 다 진행을 도와주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캔버스는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 그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예측값을 뿌려주는 형태의 가장 심플한 형태로 모델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 상태로 그대로 배포를 하면 이제 어떤 실제 추론 시에 필요한 입력의 전처리나 후처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거의 유일하게 코드가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아주 간단한 코드이고 배포 이전에 실제로 추론하는 스크립트를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스크립트로 미리 만들어둔 것으로 교체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모델 압축 파일을 열어서 스크립트 파일만 교체하고 다시 압축해서 원래 캔버스가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그 추론 스크립트 파일을 교체한 모델 파일을 엔드포인트로 배포하는 코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캔버스는 배포까지 자동으로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추론 스크립트를 교체한 경우에는 배포 코드를 직접 추가해줘야 하는 약간의 불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캔버스에서 학습된 모델을 추론 스크립트 업데이트 과정을 거쳐서 엔드포인트로 배포를 하고요. 이제 백엔드에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람다 함수를 호출하면 엔드포인트에 배포되어 있는 모델이 추론 결과를 반환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델은 이제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제공했던 대기 예측 시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여준 형태로 발전시킬 수가 있게 도움을 주었고, 지금 남아있는 팀 수에 맞춰서 그리고 각각의 현재 상황과 매장 내의 상황들을 조합해서 적절한 대기 시간 예측 값을 일정한 구간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서 실제 사용자분들이 스케줄을 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최대한 드리고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저의 경험을 빠르게 정리하면 빠르게 POC를 수행할 수가 있었고 개발 기간을 약 40% 정도 단축할 수가 있었으며 평균적인 그 예측 오차를 5분 이내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된 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전처리도 수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높은 예측 성능을 갖는 모델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매장들과 사용자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델의 성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30개 매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체 매장으로 이 모델을 확대해서 사용자분들께 더 좋은 경험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혹시 대기시간 예측 서비스가 제공된 매장에 방문하시면 조금이라도 베네핏을 이 모델로부터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좋은 경험이거나 혹은 나쁜 경험이라고 해도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모델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많은 경험 녹여주신 태연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리인벤트 기간 보내세요.